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뷰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독일의 사탕 제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하기 위해서 준비한 제품은요, 독일의 사탕 전문 브랜드죠, 에모이칼이라는 데서 만든 세 가지 상품을 함께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은요, 허브 맛이 강한 젤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탕은 제가 에모이칼에서 제일 좋아하는 바이에른 사탕이라는 건데요. 이 세 가지 제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제품부터 리뷰를 해볼게요. 이 에모이칼 같은 경우는요, 독일에서 다양한 종류의 건강한 사탕을 만드는 브랜드이고요. 나름대로 꽤 인지도가 있고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도 벌써 접해보신 분이 많은 브랜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존의 다른 분들도 많은 사탕 종류는 벌써 리뷰를 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사탕이라기보다는 젤리에 가까운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이름은요, 유칼립투스 멘톨 젤리예요. 제가 지난번 목사탕, 목캔디 리뷰 때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더 그거보다는 한 단계 소프트한 젤리 용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유칼립투스 멘톨 맛의 젤리라니 저도 아직 직접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평소 에모이카 사탕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나쁘지 않을 거라는 어느 정도의 평균적인 기대치는 갖고 있고요. 이 에모이카 사탕이 나름대로 사탕이지만 건강한 단맛을 추구하는 사탕이에요. 그래서 설탕이나 이런 물엿 이런 과한 단맛을 내는 제품보다는 최대한 천연에 가까운 맛을, 적은 단맛, 단맛은 단맛이지만 보다 건강한 단맛, 말에 다소간의 어폐가 있죠. 어쨌건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른 거지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고요. 회사는 1923년부터 설립이 되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 패키지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보통 생강을 베이스로 한 그런 사탕이나 젤리 제품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강, 계피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저로서는 여기 제품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독 맛이라기보다는 생강과 오렌지라든지 생강과 체리, 생강과 다른 망고 이렇게 맛을 서로 향기로운 맛을 조합해서 생강 맛은 베이스로 깔면서 풍부한 과일 맛을 내주는 그런 사탕들을 주로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유칼립투스 멘톨은 저도 한 번도 먹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기대는 나름대로 됩니다. 매운맛의 캔디는 좋아하지 않지만 매운맛의 젤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 허용 한도 내에 있지 않을까 해서 주문한 제품인데요. 한번 뒤에 있는 성분을 살펴보면요. 설탕 들어가 있고요. 글리코스 시럽 들어가 있고요. 젤라틴 들어가 있고요. 멘톨이 0.4% 함유되어 있고 유칼립투스 오일이 0.06% 정도 섞여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 레몬즙이 또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스피룰루나를 기본으로 한 천연 색소, 그 다음 타임에서 추출한 오일도 들어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성분은 굉장히 건강한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지퍼백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먹고 나서 닫아두면 습기 방지는 물론 향이 날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이 정도 사이즈의 젤리가 들어있는데요. 뒤에 지금 제가 칼로리를 보니까요. 이거 12개 젤리를 먹으면 70칼로리 정도가 된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얼핏 계산해도 대략 이거 하나에 한 6칼로리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거의 설탕
1g보다는 조금 더 넘는 열량이네요. 뭐 어쨌건 그러면 냄새는 그렇게 코끝에 댔을 때 강렬한 멘톨 향이 나진 않아요. 그냥 거의 무취에 가까운 냄새라고 할 수 있고요. 겉면에는 이렇게 설탕이 발라져 있고, 이 녹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피루리나에서 추출한 천연 색소로 염색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쏙. 음, 오, 이게요. 음, 씹으니까 엄청 강해요, 맛이. 처음에 코끝에서 했을 때는 전혀 냄새가 안 나는 무취에 가까운 그런 제품이었는데요. 입에 넣어서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씹으니까요. 완전히 이 코를 뻥 뚫어주는 그런 강렬한 멘톨 향이 쏟아져 들어오고요. 입 전체가 아릴 정도로 화하고 맵고 쓴 맛이 있어요. 그리고 젤리치고는 상당히 질기다고 해야 되나요? 단단하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젤리를 먹을 때 부드럽게 씹히는 그런 맛보다는 상당히 질긴 식감을 갖고 있어요. 단맛은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사실 지금 이 멘톨 향이 코와 입을 너무 강하게 자극을 해서 단맛은 거의 묻혀질 정도로 벌써 코하고 입이 상당히 얼얼해질 정도로 멘톨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뭐 목캔디 같은 경우는 입에서 돌려 먹으면서 두고두고 그 쓰고 매운맛이 오랫동안 입에 머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제가 질겅질겅 씹어 먹었는데요. 거의 1분도 안 돼서 젤리는 입속에서 사라지고 순수한 멘톨의 향과 맛만이 제 코와 입에 남아 있습니다. 젤리를 삼켰는데도 아직도 코와 입이 얼얼할 정도로 강한 멘톨의 향과 맛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삼켰는데 이 삼켜서 여기 들어간 이 식도를 따라서 이게 후끈후끈후끈후끈후끈후끈후끈 어우 정말 강합니다. 이런 강한 멘톨의 맛은 제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을 정도로 정말 강하고요. 정신이 번쩍 든다는 게 이 말 같아요. 우리가 보통 뭐 잠 깨는 캔디 뭐 이런 거 운전하실 때 많이 드시죠? 이거 두 개만 먹으면요.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때 먹어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냥 이런 강한 멘톨의 맛과 향을 즐기시는 분은 심심할 때 칼로리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심심할 때 하나 두 개씩 먹으셔도 기분 전환에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저는 이 식도를 따라서 이게 화끈화끈 이게 거의 무슨 중국집에서 빼가를 마셨을 때처럼 이게 지금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엄청난 자극감을 주고 있는데요.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마셨더니 다시 한번 화끈한 게 독주를 마셨을 때처럼 이렇게 타고 내려가네요. 이건 깜짝 놀랄 맛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자, 두 번째 리뷰해볼 제품은요. 역시나 에모이카에서 만든 목에 좋은 믹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신선한 허브 맛이 나고
아로마 오일이 첨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충 들어있는 성분은요, 아까와 대동소이해요. 기본적으로 설탕, 글루코스 시럽, 젤라틴 이 3대 베이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타임 추출물, 펜넬 추출물,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아니스 추출물, 감초 추출물, 유칼립투스 오일, 아니스 오일, 펜넬 오일, 타임 오일, 페퍼민트 오일, 멘톨,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레몬 주스, 농축액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새콤한 맛을 더 강하게 가미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것 역시 칼로리는 15개에 50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와, 그러면 하나당,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 하나당 대략 3, 4칼로리라는 건데요. 보기에는 상당히 달아 보이는데 칼로리가 이렇게 낮게 쓰여 있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를 않네요. 저도 아직 이 제품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한번 개봉을 해서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역시 각각의 색소는요, 천연 색소, 포도라든지 스피룰리나 같은 그런 천연 색소와 천연 향료, 그 다음에 캐러멜 시럽 이런 걸 넣었다고 하네요. 짜잔, 역시 지퍼백 형태로 되어 있고요.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색색의 젤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붉은 색깔의 젤리도 있고 노란 색깔의 젤리도 있고 초록 색깔의 젤리도 있고 검정 색깔의 젤리도 있어요. 근데 여기 뒤에 써 있는 바에 의하면 이 젤리 죄송합니다. 이 젤리 9개에 53kcal 칼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의 하나당 한 5칼로리, 6칼로리 정도 되겠네요. 이거 하나에 6칼로리 정도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에모이칼 이 젤리는요, 모두 다 독일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우리나라 가격으로 약 3,000원 정도, 한 봉지당 3,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색깔별로 다른 맛이 나는지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란색 쏙. 노란색은 굉장히 상큼한 레몬 향이 퍼지고요. 씹을수록 약간은 쌉싸름한 약초 맛이 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던 다양한 허브 추출물의 맛인 것 같은데요. 약간은 쌉싸름한 그런 약초 맛이 하면서 약초의 향이 올라와요. 처음 씹을 때는 강렬한 레몬 향이 전체적으로 탑노트가 되어서 잘 몰랐는데요. 씹을수록 미들노트는 허브 향이 조금씩 올라오고요. 마지막 베이스로 가게 되면 레몬 향보다는 허브 향이 전반적으로 코와 입에 남게 되네요. 이 레몬의 상큼함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황색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황색 맛은요, 오렌지에 가까운 향이 나요. 정확히 오렌지와 똑같은 향은 나는데요, 머릿속에서 지금 무슨 향일까 생각해 봤을 때 오렌지에 가까운 향인 것 같고요. 감귤류의 그런 냄새가 나고요. 노란색 젤리와 마찬가지로 첫 향은 그런 감금류 시트러스 향이 나오면서 씹을수록 허브 향이 나면서 마지막으로는 허브 냄새로 깔끔하게
코와 입에 남게 되는데요. 이것도 맛있네요. 그러면 입을 헹구고 짜잔! 붉은색 젤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저는 이 붉은색이 왠지 딸기 맛이 아닐까 했는데요. 전혀 딸기 맛이 아니고요. 이건 완전히 아니스의 맛이에요. 아니스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 아니스가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나라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향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술도 그 그리스 우쪼 술 아시죠? 그 우쪼 술에서 나온 그러한 향이 아니스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의 딱인데요. 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검은색 젤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설탕을 빨고 보니까 검은색이라기보다는 짙은 보라색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다시 내 입으로 쏙. 음, 이 보라색 맛의 젤리는요, 저는 상큼한 과일 향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과일 향이 아니고요. 이건 감초 맛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개인적으로 감초를 뭐 딱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기 때문에요. 뭐 그럭저럭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개인에 따라서는 약간 시금털털한 맛 또는 음, 약간 씁쓸 짭조름한 맛 이렇게 표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음, 제 입과 코는 정확하게 감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뭐 감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그 향과 맛을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감초가 일반적인 약재로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어쨌건 맛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먹을 맛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먹었던 붉은색 젤리 아니스 맛이 제일 제 입에는 맞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건 합격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이에른 블록이라고 하는 사탕을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뭐 평소에도 즐겨 먹는 사탕인데요. 이 사탕 같은 경우는 제가 역시 독일 동일한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주문을 했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3,000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이에른 사탕 같은 경우는 바이에른 전통 방식으로 장작불에서 구워서 순수하게 설탕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거의 바이에른 전통 레시피에 따라서 끓여낸 다음 손으로 그냥 뭉툭하게 툭툭 던져내서 제조한 그런 사탕이라고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설탕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엿기름이라고 하죠. 조청 같은 데 많이 뭐 식혜나 조청 만들 때 많이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엿기름을 사용해서 만든 거라서 우리나라에서 뭐 조청, 엿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친숙한 향과 맛의 사탕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바이에른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었다고 여기가 쓰여 있고요. 뭐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성분은 설탕과 캐러멜 그리고 보리에서 출출한 보리메가 즉 보리 엿기름이 5% 정도 들어있다고 해요. 이건 보통 일반 사탕처럼 칼로리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사탕보다는 훨씬 투박한 모습이에요. 말 그대로 엿 툭툭 끊어내듯이 손으로 그냥 툭툭 끊어낸 투박한 모습이고요. 우리나라의 엿 중에서 갱엿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총을 굳힌 듯한 맛이 나는 엿인데요. 저도 그 갱엿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사탕이 바로 독일식 갱엿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도 즐겁게 쏙. 음, 굉장히 조청을 푹 떠먹었을 때 나는 그 향과 그 맛 그대로예요. 그걸 사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수한 메가 냄새가 코끝으로 샥 올라오면서 달콤한 고소한 맛이 혀 전체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 입에는. 누룽지 사탕 맛을 한 10개쯤 응축해 놓은 맛? 음, 굉장히 고급스러운 조청을 사탕 모양으로 굳혀놓은 듯한 맛? 음, 오른쪽으로 먹어도 왼쪽으로 먹어도 나오는 말은 맛있다? 참 맛있다. 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단맛이에요. 그렇게 쨍할 만큼 달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은은한 단맛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 조금 촌스러운 입맛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단맛도 약간 쨍하면서 골이 띵해지는 그런 단맛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실 뭐 이런 사탕이나 이런 걸 먹을 때는 사실은 은은한 단맛보다는 그냥 사탕 본연의 쨍하고 골까지 찌리리하게 아려오는 그런 단맛을 좋아하는데요. 이런 은은한 단맛도 충분히 즐길 수 있게끔 구수한 향과 그 아로마가 계속 입속과 코 속에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사례가 걸렸네요.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저는 이런 약간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투박한 맛이 의외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고, 시골 중에서도, 그 시골의 표현으로 쓰자면 아주 숭악한 시골이라고 할 그런 곳에서, 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입맛이란 게 세련되게 바뀌지가 않아요. 몸속에 벌써 태어날 때부터 촌놈 유전자가 각인되어서 그런지 이런 투박한 맛을 보면 머릿속으로는 좀 더 고급스럽고 정제된 세련된 맛과 향을 즐기고 싶은데 그냥 이런 투박한 맛이 입에 들어오면 DNA부터 참 기뻐 뛰놀면서 좋다 좋다 하는 것 같아요. 이 촌티를 벗기가 얼마나 힘드냐면요. 이제 제가 학창 시절 때 독일에 있었는데 음, 독일에서 아무리 그 독일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먹는 걸 따라하고 뭐 입는 걸 따라하고 해봤자 결국에 한 2, 3년 지나면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그런 자각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의 그 촌놈 유전자에 충실히 음, 그 본능이 이끄는 대로 충실히 따르면서 살자로 저의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사실 근데 사람이 그 신토불이라는 말도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태어난 유전자가 이끄는 대로 본능의 부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례로 저희 누나의 예를 들자면요. 저희 누나 같은 경우는 이제 양키 남자를 만나서 국제 결혼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돼서 미국에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양키니까 매형이 엄마가 이제 미국에 출산을 도우러 가셨어요. 근데 이제 누나도 거기에서 나름 양년들이 하는 걸 보고 양년이 되고 싶었는지 양년 되는 연습을 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간 일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누나가 아이를 낳고 나서 주변을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으면 어떡하죠? 무조건 산모가 지글지글 끓는 장작불 바닥에 누워서 솜이불을 두 겹 세 겹으로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독일도 마찬가지, 유럽 그런 백인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고 나면 산모에게 첫 번째 원하는 게 찬물 샤워. 왜? 지혈을 돕기 때문에 찬물 샤워를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저는 이제 아이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체온이 상승을 하면서 화덕증 같은 게 생긴다고 해서 그 병원에서 아예 얼음물을 자주 마셔라. 그리고 산모 식사도 차가운 샐러드와 뭐 햄, 치즈, 빵 거기에 아이스크림을 디저트로 줘서 열을 내리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고 기겁을 하셨는데 저희 누나는 이제 양년되기 연습을 하고 있었던 중이니까 뭐 식사도 그 전에 아이 낳기 전에도 뭐 밥보다는 빵과 뭐 스파게티, 샐러드, 뭐 고기 이런 위주로 해서 양년되는 연습을 몇 년 동안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후에도 그 루틴을 따르기 위해서 미국 산모들이 하는 것처럼 찬물로 샤워를 하고 어머니가 옆에서 이제 아연 실색해서 거의 뭐 뒤로 넘어가시기 일보 직전인데 차디찬 얼음물을 가득해서 몇 리터씩 콸콸콸콸 마시고 아이스크림을 뭐 한 통 가깝게 디저트로 먹고 하더니 거의 3일 만에 응급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갑자기 몸이 이렇게 막 부으면서 누나가 하는 말이 엄마 나 숨쉬기가 괴로워 라고 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그때 뭐 누나 몸이 막 이렇게 부으면서 다리가 무슨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붓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무리 이 동양 사람이 양놈이 되고 싶어서 연습을 해도 실제 그 DNA, 따라는 할 수 있겠죠. 모방은 할 수 있겠지만 DNA까지 탈피를 하여 완벽하게 변신은 할 수 없구나. 유전자의 세계, 한국 사람은 유전자의 세계에서 그 된장의 유전자가 절대 탈피될 수가 없구나라는 걸 개인적으로 감명 깊게 깨달은 일화였습니다. 이래서 저 같은 촌놈은 촌놈의 유전자가 이끄는 대로 사는 게 참 편하고 좋구나라는 게 오늘의 여러분께 드리는 유용한 교훈입니다. 참 아름다운 일화였다고 개인적으로 자평하면서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유기농 제품을 가지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탕은 참 맛있네요. 먹고 싶죠? 안 주죠. 여러분도 돈 있으면 사드세요. 안녕.